시작한 학교 생활 희망 우정 고민 소중했던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친구들 선생님과 작은 세상을 내보내 내 곁에서 함께라는 친구들 이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나를 믿고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 교련은 소리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돌아가고 축하하고 꿈을 꾸고 시작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우리 너와 나의 행복과 좋아하는 내 가득 채워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나가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아프간 통역사로 맡게 된 김호산나 통역사예요. 타지키스탄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3살 때부터 13살까지. 저는 근데 타지키스탄 언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2월달에) 생활통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 합동지원단 사무관님이 3월 말쯤에 연락이 오셨어요. 울산의 학교가 이게 엄청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통역사가 없는데 너가 만약 가능하면 거기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6월달부터 이렇게 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울산이라는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근데 일단은 그냥 아프간 사람들이 많고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온 것 같아요. 꽃화분 하나조차 키워본 적 없는 저에게 한아름 예쁜 꽃밭을 가꿀 수 있게 해준 꽃처럼 예쁜 학생들이 있는 한아름반 3반 한국문화적응반에 다닌 꽃들의 바라기 박지영입니다. 총 3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3반 5, 6학년 담임이었습니다. 크게 부담은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서 모두 힘을 써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는 아이들을 이제 책임지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맡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왔기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아이들이 적응할 새도 없이 울산을 또 왔기 때문에 첫날 3월 21일 날 왔을 때는 다소 좀 긴장이 됐던 모습이었거든요. 마스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봐도 조금 긴장했던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표현하고자 이제 작은 과자 주머니를 각자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 모습조차도 참 이 아이들은 정말 따뜻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전달받았고 그 아이들 모두 다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학교에 전화 왔을 때 모든 이제 시선 집중이 되듯이 한국 친구들에게도 또 아프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반에 또 남자애들도 잘생겼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저희 한아름 3반 교실 뒷문에 서서 자기들끼리 이제 저 친구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름 부르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귀엽고 순수하게 보여졌습니다. 첫 만남이 진천에 갔는데 어머님들이 줄을 쫙 서 계시더라고요. 서로 농담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막 깨르르 웃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너무 정겹다고 해야 되나? 타지키스탄 그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프간 부모님들끼리 제 이름을 막 이제 뭘로 부를까 하고 상의를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버님이 샤보나 샤보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샤보나가 누구냐고 이러는데 너가 샤보나야? 그래서 내가 샤보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저를 샤보나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뭐 달도 있고 뭐 별도 반짝반짝하고 그런 아름다운 밤의 이제 뜻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게 다 치유가 될 만큼의 아이들이 예쁜 말로 이제 제 마음을 또 녹여주기도 하고 여름 방학식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선생님이 학교 못 나온다, 우리는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줄 알고 작은 메모를 써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박지영 선생님,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약간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제 쓴 멘트였는데 그 말이 참 저는 등교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크게 뒷문을 탁탁탁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매일같이. 그러면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왔냐고 이제 인사를 해주고 하는데 모두 아이들이 저의 표정과 이제 그런 말투 이런 걸 보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인상이 집중하다 보니 선생님 슬퍼요?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진천이랑 여수 때는 아프간 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초기에 진짜 통역사들 없으면 저 없으면 얘기가 전달이 아예 안 되니까 모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통역을 했었거든요. 아프간 분들은 400명에 가까운데 통역사는 3-4명밖에 없었으니까 저희만 보이면 부르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을 정도로 의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천 여수나 이럴 때는 뭐 병원도 맨날 같이 동행하고 물건 필요하다 뭐 인사하는 것까지 다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울산에 있었을 때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봐오셔가지고 리스닝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전에 나 알아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생겼어요.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그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선생님들의 농담도 알아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한국 친구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오버해서 저는 이제 여수까지 있고 남양주에 있다가 중간에 떠 있다가 여기 왔는데 아이들이 막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초기에는 애들이 한국말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적응이 안 됐거든요. 이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한국말이 늘었다고? 여수 때랑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 보통은 거의 아프간말로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말이랑 아프간말이랑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웃긴 거예요. 한 단어를 아프간말로 한 단어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막 까르르 웃고 그리고 특히 중고등 학생들은 메시지로 거의 한국말로 할 정도로 아이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워서 집마다 그 통역사들이 다 있어요. 어려운 통역이 있으면 전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뭐 외국 가면은 그 나라 음식을 처음에 향이 강하다 보면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학생들은 또 더구나 돼지고기라는 음식 자체를 멀리하는 문화다 보니 음식에 대한 마음의 벽이라고 할까요? 한국 음식을 대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한국 음식을 먹으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분간 집에서 이제 아프간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한국 문화 이제 적응할 겸 한국 음식도 같이 배식을 받으면서 먹게끔 하자 하고 이제 지도를 하였는데 학생들을 조금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스스로 이제 마음을 열게끔 해주는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음식도 보관할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5월 1일부터 이제 결단을 내렸거든요. 학부모님들에게도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그 전부터 계속 주입을 시켰거든요. 앞으로 이제 잘 적응해야 되는 큰 문제니까 한국에 왔으니 돼지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들은 먹으면서, 근데 사실 학생들에게는 자신과의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이었다고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저희도 사실 그렇게 먹지는 않는데 김치에 밥 같이 비벼서 먹거나, 처음에 이제 김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 검정색 종이 뭐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애들이 종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이거 밥에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이제 저희가 먼저 보여주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제 권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막 김 하나 더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김이 남게 되면은 친구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더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반 학생 한 명은 선생님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는 김치 먹어요, 뭐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집에 김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엄마가 김치 만들었다고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김치 만든 사진까지 저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그 사진 보고 이걸 정말 엄마가 만들었냐고 하니까 엄마가 만들었다고. 근데 학교에서 먹는 김치가 더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자기 종교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고요. 자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못하고 그냥 소개하는 느낌이지, 자기 문화를 너네들도 받아들여야 돼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랑 뭐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그냥 저희들 친구 만나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도 아프간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왕래하고, 이제 한 번은 선생님 저 한국 친구 누구 집에 다녀왔어요 하고 사진을 이제 카카오톡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여느 뭐 또래들 만나는 것처럼 잘 만나고 교류하고 있더라고요. 11월 말에 이제 저희 학교 서부 페스티벌 이제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님 오시고 그런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과 같이 잘 적응하면서 이제 부스 체험도 같이 잘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시고는 되게 흡족해 하시고, 아이들이 진짜 잘 적응해서 너무 보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2022년 1월 1일 날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보통은 아버지들이 다 도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 어머님 계속 붙어 있었어요. 아기가 핏덩이로 나오는 모습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과 교류를 할 때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스스럼 없이 친해질 수 있을까 이제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들 신상 정보를 보다가 3월 21일 날 압박을 했었는데 24일이 저희 반 한 학생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 매달 생일이 있으면 한국어로 된 노래를 좀 알려주고 같이 조금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달마다 친구들 생일을 사진 찍고 노래 불러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 생일이 7월 달인데 아이들이 제 생일을 또 기억을 하고, 이제 제가 뭐 일 때문에 교실 비우게 될 때 자기들끼리 교실을 꾸며서 선생님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일 축하 노래를 유튜브 통해서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몰랐었어요. 그 생일 축하 노래 자체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그래도 알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프간 문화는 대가족 문화다 보니 한 명 한 명 이제 생일을 챙겨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노래는 알겠지 했는데 모르고 있어서 그냥 멀뚱멀뚱 듣기만 해서 순간 당황했는데, 그래도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 끝날 때까지 이제 듣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한국말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잘 부를 정도로 애들이
고등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성격이 잘 지내고 했었는데 가끔 일이 다 끝나면 한 8시, 9시 정도 되거든요. 아프간에서는 손님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 차 마시고 가라.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이제 막 놀다가 막 새벽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가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 챙겨서 출근하고 이런 기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프간 분들은 사실 정 빼면 시체죠. 옛날 한국처럼 그런 정겨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저랑 아프간 사람들의 관계는 일로서만 볼 게 아니라 워낙 진천 여수에는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기보다 진짜 완전 친구, 가족같이 아이들 뭐 집 상황도 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시면은 선생님 제가 엄마 대신해서 밥 했어요, 뭐 청소했어요, 다 했어요, 나 힘들어요, 막 약간 투정도 저한테 전화 와서 뿌리기도 하고, 선생님과 제자 이거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서툴렀거든요. 그리고 약간 사투리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북한, 한국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못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아버님들이랑 어머님들이랑 다 오고 하면서 눈치로 딱딱해가지고 이 말이지 하면서 그 단어를 딱딱 던져줘요. 그러면 그 단어가 날라오자마자 바로 캐치해서 바로 써먹고 티키타카가 되게 좋아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되게 의지 많이 하면서 많은 기간 같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모습도 알고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도 쭉 봐왔는데 일단은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노력 많이 한 것이 항상 느껴져서 너무 대견스럽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이들이 문화와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가끔씩 이제 농담을 던지거든요. 너네들 커가지고 너네들이 통역해야 돼, 나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통역사 할 수 있다고 막 열심히 해서 할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보다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보다 어떻게 잘하냐고, 내가 한국 사람 아닌데. 그래서 나보다는 기본으로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남은 7개월 동안 잘 부탁하고 저 있을 동안에 많이 써먹고 빨리 배워서 부모님도 돕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엄마나 아빠 옆에 딱 붙어서 다리로 이거 하래 이렇게 약간 통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생과 이제 다시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네,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아이들 진짜 참 재능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도 진짜 높구나라는. 아이들이 1년 동안 정말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마웠고,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을 법한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을 믿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줘서 앞으로 한국에서 튼튼하게 잘 뿌리를 내려서 큰 무리 없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기를 선생님은 그저 바란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